이분은요 한때 이준석 지지자였어요. 오, 네.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았어. 오. 예, 커뮤니티 페인. 그러나 지금은 이준석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와. 이준석 잡아로 다닌다. 와, 너무 재밌다. 아주 재밌는 이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재단의 이사님입니다. 오. 황희두 이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219일째 이준석 의원에게 페북 차단 해제를 요구 중인 황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1000일이 넘었어요? 1200일 넘었습니다. 네, 정확히 1219일째입니다. 아주 흔치 않은 이력을 갖고 네. 있는 분입니다. 이준석을 지지했다가 이제는 이준석을 잡으러 다녀. 아, 좋은데요. 요즘은 이제 편은이 많이 생겼고 네. 그래서 좀 덜 외로울 텐데 한때는 이상한 사람 취급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에 합류한 게 2019년인데 네. 그때만 해도 뭐 민주당에서도 뭐 사위를 삼고 싶다든지 그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아,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데 아. 너무 그렇게 건드리면 안 좋다.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맞아. 또 이렇게 6년간 열심히 한 우물 파다 보니까 네. 이런 날도 오네요. 아. 이걸 보시는 분들도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고. 아, 요 전반적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네.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네. 아니 쟤는 뭘 자꾸 뭐 쓸데없는 짓에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나 이런 시선이 대체적인 시선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대세가 바뀌었어요. 예, 아주 대단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아,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일베 폐쇄 서명 운동에 선봉에 서 계신 분입니다. 오. 일배는 안 된다. 이건 폐쇄해야 된다. 네.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보당의 또 부대변인입니다. 오, 네. 박태훈 부대변인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두 분이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나이가 같네요. 92년생. 원숭이 네. 오, 92년생. 혹시 우리 부대변인님도 이준석 정치인을 지지한 적이 있나요? 저는 이준석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사실 저는 저 사람이랑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오, 생각을 했었고요. 더 똑똑한 분이네. 더 똑똑한 분이야 그래도. 진보당에서도 왜 우리 당엔 이준석 같은 젊은 정치인이 없냐 이런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절치부심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와, 아 대단합니다 두 분. 네. 든든합니다. 네. 자, 두 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하나씩 좀 준비를 했는데 영상 하나씩 보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황희두 이사님 관련 영상. 이번에 그 대선 기간에 유세하면서 네.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나 이준석 지지자였다 하면서 막 본인 막 때리고 막 오, 그랬거든요. 네, 네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이명박과 이준석을 지지했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에 빠져 가짜 뉴스와 혐오 프레임을 진실처럼 믿었습니다. 오. 그때는 인터넷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탄핵을 거치며 그제야 그 현실 그리고 진실이란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총칼 대신 댓글과 프레임으로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국민에게 끊임없이 전쟁을 시도하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MB 지지자, 네. 이준석 지지자였다가 뭐 저 영상상으로 보면 2016년쯤에 이제 개몽된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정확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도 뭐 딱 지금 소위 fem코 안에서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공유하는 세계관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무슨 진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문제점을 얘기해도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 왜냐면 거기 안에 막 잘 아시겠지만 반박 논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보면서 막 친구들이랑 싸우고 그때 친구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되게 놀라워합니다. 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잘 알고 있고 잘 싸우는 거예요. 너무 네, 궁금해요. 이거 이따가 네. 또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태훈 부대변인은 일베 폐쇄 서명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고 모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151개
제가 이제 수집한 곳은 일베저장소와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그리고 미국정치 갤러리 이렇게 4곳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지난 1월 21일부터 그리고 어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징조라고 생각돼서 고발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두 분은 진짜 귀한 분들이야. 진짜 귀하네요. 네, 예. 귀한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말을 좀 아끼고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네네. 전문가들에게 마이크를 좀 드릴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 커뮤니티들은 세를 확장했는지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지금도요 전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막 조롱하는 노래로 막 논대 지금도 뜻도 모르고 한데 그렇게 스며드는 거거든. 맞습니다. 너무 저는 소름 끼쳤거든요. 이제부터 두 분이 알아서 소개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부터 간단히 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심리전이라는 걸 벌입니다. 일단 심리전이라는 걸 제가 왜 관심 갖게 됐냐면 네. 제가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이거든요. 오. 임요한을 꿈꿨지만 임요한의 제물로 끝났습니다. 네네. 네, 그랬는데 어. 그 심리전이라는 게 한마디로 상대 멘탈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제가 10대 20대 시절에 키보드 워리어 생활하면서 네. 심리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남들은 연습할 때 저는 이제 그쪽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망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10대 20대 시절에 한창 저도 키보드 워리어 하면서 키보드가 900타나 나왔어요. 우와. 그 정도로 되게 열정적으로 싸우고 다녔는데 네. 그게 지금 나이 40, 50 먹고 이준석과 한동훈이 정치판에서 그런 제 10대 시절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냅두면 안 된다. 와. 그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그럼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제가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좀 하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1번 자료를 보시면 앞에 말씀 주셨듯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어떤 공작이 있었냐면 여기서 국정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욕주기 3단계라고 심리학자들까지 동원을 해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권위를 훼손시킨다, 주위 사람 떠나게 만든다, 고립시킨다. 이게 이제 최욱 진행자님으로 만약에 대입을 해보면 네네. 막 공격을 해서 권위가 훼손되면 막 잘 나오고 원래 막 연락하던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막 끊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고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공격이 갔고 이후로 민주진영의 유력한 정치인들한테도 그게 반복됐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히 심리전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었어? 나 그냥 게임에서 쓰이는 건 줄 알았는데 정치에서 심지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것도 정보기관이 이런 일을 벌여? 라는 그 충격에 빠져서 이게 알고 보니까 이명박이 이런 판을 깔았고 그 위에 올라탄 게 이준석이구나. 이준석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 과대포장입니다. 이명박이 그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지난 16년간 이런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문화로 만든 거죠. 놀이문화로 진짜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판을 깔았구나. 맞습니다. MB 때. 예. 그 판 위에 올라타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인 게 이준석으로 보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아니 그럼 그 20대들은 게임인 줄 알고 같이 하다가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몰라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따 또 1배 말씀 주시겠지만 네. 가랑비 옷 젖듯이가 저들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 그래서 게임, 유머, 그다음에 성인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슬슬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혐오를 녹여내면서 그러면서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이런 거를 여기저기 퍼뜨리죠.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네. 그 지점에서 지금 민주 진영에서도 철학적으로 고민할 지점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네. 핵심은 니네들도 맨날 그러지 않냐 막 조롱하고 그러지 않냐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신 지 16년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게 왜 돌아다닐까? 네네. 이거는 결국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세훈이 전 대표적으로 그 멤버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정부 딱 들어섰을 때 그 사람을 바로 또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젠더 갈등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고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FM 코리아도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페미를 기치로 해가지고 하나가 된 커뮤니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 젠더 갈등은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이것도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아, 깊어요. 보통 오. 국힘당 측 패널들 저도 방송 보다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갈라치기 시작했다. 젠더 갈등을 유발했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은 좀 전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자료도 준비한 게 오, 있거든요. 네네네. 세 번째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2008년 8월 14일 지금은 신남성연대 배인규가 유명하지만 네. 그 전에 남성연대 성재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예, 아, 예. 네네. 그래서 과거에 저도 성재기 막 컨텐츠들이 막 떠가지고 네. 그걸 보면서 저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김관진 안보 관련해서 막 음. 북한에 막 사이다 발언하고 그런 거 보면서 또 반북 그 생각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페미니즘을 때리면 결국 좌파도 타격받게 돼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니까 이념을 그 논쟁을 하게 되면 출혈이 크니까 아. 페미니즘을 공격해라. 그러면은 아. 결국 좌파가 이렇게 분열되면서 그 밑에 보시다시피 가랑비 옷 젖게 만들면 된다. 아. 이게 단순히 성재기라는 남성연대 그 사람 한 명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굉장히 막 공격조 수비조 나눠서 치밀하게 거의 전 군사 작전 치르듯이 움직였다는 것도 자료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흥미롭다. 이 뭐냐면 네. MB는 누가 봐도 이상한 애니까 네. 예를 들어 좌파랑 싸우는데 MB를 옹호하면서 싸우면 우리가 출혈이 너무 크다 이거야. 네. MB는 너무 못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페미를 공격해라. 그러면은 좌파도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게 만들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성재기 씨가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공지에 딱 저렇게 올라온 거고 와. 저거 말고도 공격조 수비조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한데 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그것도 좀 전해드리면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치고 와. 빠지기 그때 당시에 또 유명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름 올리기 등등 전략 전술 굉장히 치밀하게 짰고요. 결국 그런 세력들이 쭉 타고 와서 지금까지 왔다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왜 계속 이 놀라냐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준석을 키운 것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너무 남성들을 외면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반발에 이준석이 나온 거고 FM 코리아 애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도. 근데 이거는 2008년이잖아.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랑 아무 관련 없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확히 비판을 하려면 남성들의 목소리를 왜 그렇게 잘 경청하지 않았냐, 그렇죠. 왜 미흡했냐라는 네. 비판은 전 받을 수 있다 아, 봅니다. 네네. 다만 그때 시작했다는 건 팩트가 틀렸다는 아. 거죠. 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그 5번째 사진 간단히 보여드리면 와. 이게 국정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 조직 보시면은 군대도 엮여 있고요. 경찰까지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합니다. 이게 청와대 내에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명박한테 매일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그 예를 들어서 대규모 시위 집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민들이 불편하잖아.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라는 거. 경찰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는 그때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민중의 지팡인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의경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뭔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명박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켰구나. 그래서 저는 모든 사회의 악을 쫓다 보면 이명박이 나옵니다. 저 이번 대선에 이명박이 막 무슨 뭐 원로 대접 받는 거 보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전 다음 5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네. 이 문제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네, 이들이 이 뿌려놓은 씨앗은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절대 다 거두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극우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실제로. 심각합니다. 와 진짜 진짜 전문가네. 대단하시네. 네. 아 우리 일베 박멸 전문가 박태훈님 네. 혹시 뭐 말씀 중에 혹시 첨언하고 싶었던 거 있나요? 정말 많은데 일베나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가 사실 국정원이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만든 거예요. 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코알라랑 합성하거나 네.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의 음성을 합성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거나 사실 그 노래를 만든 게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 정말 재밌는 컨텐츠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포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뭔가 댓글 하나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음악에서부터 모든 재미있는 요소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끔찍한 점이고 와. 사실 이게 현대적으로 와서는 리박스쿨 네네. 같은 거죠. 리박스쿨이 알려진 것처럼 그 많은 댓글 부대 중에 가장 작은 거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뿌리가 깊고
얼마나 다양하게 퍼져 있었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재명 정부 때 하나하나 다 찾아서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야, 이게 그 전문가의 손을 탄 것이라 그런지 네. 야, 이게 미치는 해악이 어마어마하네. 예. 아, 진짜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뜻도 모르고 네. 막 그런 노래 불러서 선생님들이 경악한데 네. 그래서 물어본데 너 이거 뭔지는 알고 이렇게 부르고 다니냐? 아예 몰라. 거기에 이런 오락적인 요소를 전문가가 심어놨다는 거야. 와, 이거 너무 소름 돋는데. 그러니까요. 네. 와. 이게 음모론처럼 보일 수 있는데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음. 이게 실제로 5월 23일마다 커뮤니티 대문을 뒤집는 게 또 있습니다. 음? 중력절이라고 네. 저들이 조롱을 해요. 근데 항상 그러면은 이제 뭐 일베, DC, fem코 뭐 이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치인에 대한 풍자와 해악이다. 왜 이런 걸 검열을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 사진은 너무 좀 노골적이라서 준비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12구 참사 유가족분들 네. 이분들에 대해서도 깔려서 돌아가시니까 이걸 호떡에 비유합니다. 이런 식 이게 사실은 제가 그동안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네.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듣는 분들이 아,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회해서 그동안 표현을 했어요. 아. 정치인들 만나서도. 아, 지금 너무 근데 힘들어. 그러니까 에이 뭐 애들끼리 노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방치해서 안 된다. 노골적으로 해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풍자와 해악이면 왜 12구 참사 유족들이나 세월호 참사 유족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조롱하냐. 이걸 물어보면 누구도 여태까지 답을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 잔인한데요. 아. 그래가지고 사실 이 일베라는 거를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폐쇄 운동이 있었고 제가 이제 4번째 레이스를 이어가는 건데 이제는 폐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세 이-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다 이제 표현의 아, 자유, 표현의 자유에. 커뮤니티가 아. 애초에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이어야 되고 그 안에서 뭐 성인 음란물이 유포된다거나 아니면 뭐 도박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 안에서 있는 일부 표현은 신고해 주셔라. 신고하면 그거 삭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아. 폐쇄까지 안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일베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다른 모든 커뮤니티에서 일베에서 했었던 거를 여기서 해도 되던데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또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나는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즐거운데 왜 네.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너 선비냐? 아.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부대변인님은 이거 다시 또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일베 폐쇄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사실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론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러면. 여론이 중요하고 정책 위반자들의 의지가 아. 중요한 거죠. 그럼 여론이 따라야 또 의지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명을 열심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모아서 거구나. 11만 명까지 지금 아. 모았습니다. 아, 이거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네. 여론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다 막혀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론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늘 하루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네. 그런데 이 굉장히 뿌리가 깊고 네. 지금 뿌리도 깊고 저변이 너무 넓어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하나만 짧게 네네네. 그 6번 사진 보여드리면 방금 부대변인님 말씀 주신 거랑 연결도 되는데 이명박 정부 다시 돌아가서 네네. 젊은 층 우구나 심리전 강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계라고 국정원 시계를 줘요. 근데 어떻게 저 시계를 받을 수 있냐면 뭐 간첩 신고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이명박 정부 잘한 거나 이런 거를 이제 신고를 하면은 네. 그럼 저 시계를 줍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막 NIS 마크 있고 막 국가정보원의 시계를 받는다 그러면 호기심도 생기고 뭔가 탐나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이제 심리적 요소를 녹여내서 계속 이명박 쪽에서 이런 심리전을 벌였던 거고. 저 MB 때 국정원 시계를 제작을 해가지고 네. 누구한테 줬다고요? 젊은 층들, 젊은 우파들 양성. 그래요? 이 치밀하게 설계된 그 계획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단순히 갑자기 극우들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네. 앞에 뭐 말씀 주셨듯이 일베라는 플랫폼은 그 이명박 때 그리고 박근혜 때도 건전 보수로 규정을 했어요.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은 어떤 짓까지 저질렀냐면 그 일베를 건전한 보수 그런 플랫폼으로 규정하면서 세월호 이자 이걸 뿌리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마치 이게 또 세월호 유족분들을 위한 것처럼 세월호 유족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이제 이거 잊자 이분들을 와. 위해서라는 걸 교묘하게 퍼뜨린 거죠. 와, 그런 진짜. 집단입니다. 진짜 지능적이네. 네. 와. 교활하고 네. 와, 이 당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저기는 조직적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 당하기가
쉽지가 않네. 와 소름 돋네. 20대 남성들이 저런 시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또 막 하고 이랬다는 아 그러면 거죠? 저런 걸 막 인증하면서 네. 본인이 우쭐대고 막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빵가루 흘려놓듯이 이게 계속 쫓아가게끔. 저도 한때 그래서 저거 보면서 커뮤니티에 막 인증글 올라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아 저 받고 싶어서. 저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와. 드는 거죠. 제 친구는 저거 한 명 받았어요. 오. 아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게 약간은 권력 또는 뭐 관심 대상이 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게 막 애국처럼 보이는 거죠. 아 애국처럼 보이고. 국가정보원에서 날 인정해준 것 같은 효능감도 느끼고. 와. 혹시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어땠어요? 뭐 혹시 뭐 있나요? 그거 혹시- 조직적으로 하는 게? 아, 네. 10번 사진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심리전을 넘어서 지금 그 미래전 양상에서 보면 인지전이라는 게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보통 6회 공 이렇게 세 가지 전장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이버와 그다음에 우주까지 포함해서 5개 전장터가 있고요. 6번째 최근에 전장터로 나온 게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 전쟁에서 쓰이는 건데 이 네. 내용을 보시면 네. 뭐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에서 인지전 TF까지 가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물리적 영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세력들을 비판하잖아요. 네.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려고 한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오. 그냥 우리의 인지 자체를 조작하겠다는 그러한 계획들이 이번 내란 국면에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음모론처럼 취급을 당하는데 네네네. 앞에 쭉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지금 16년 거를 한 번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 쭉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 그 세력들 그 실제로 64 38기 김용현이 유명하지만 연재욱, 옥도경 이런 사람들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같은 64 38기고요. 사이버 사령관 출신입니다. 이 사이버 사령관들이 어떤 일을 했냐? 아까 말씀드린 심리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 풀어줬어요. 최우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이거 나 지금 처음 들어봤어. 와 근데 우와. 진짜 엄청 똑똑하네. 예, 아닙니다. 아니 근데 우와. 이해가 안 가는 것 하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정부 또는 집권당 뭐 이런 얘기인데 개혁신당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에펜코리아 얘네들은 왜 그렇게 개혁신당 이준석에 열광하고 그런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준석에 대해서는 사실 20대 네. 남성, 30대 남성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네. 우리 얘기를 해주는 건 이준석밖에 없어. 이렇게 이미 자리가 잡혀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MB 때 애를 써왔던 그 결과물들로 20대 일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졌고 그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주는 게 이준석이다. 네,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고 진보당이고 다 모르겠고 거긴 다 페미니즘 하는 당이고 네. 반페미니즘을 가장 속 시원하게 해주는 건 이준석. 그거 그나마 잘 들어주는 게 김문수. 이러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준석이나 반페미니즘에 대한 이런 그 20대 남초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뭐랄까 저는 거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티페미 신앙. 네. 그거의 정도를 보면 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5%나 나온 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뭐 펜코에서 개혁신당 입당 뭐 인증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그거 좀 어렵던데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fem코는 다른 커뮤니티랑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네. 첫 번째가 혐오의 보상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가 점수의 현금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도박의 플랫폼화, 그 안에 사설 도박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11번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보시면 실제 그 fem코 포인트 일반 그 점수죠. 커뮤니티에 있는 점수를 저렇게 현금으로 거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도 fem코에서는 막 난리를 치고 있던데 이 거래 정황들이 실제로 있고요. 실제 10만 포인트 정도 거래한 분이 저한테 상세하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 거래한 상대방은 거래라고 나오면 포인트가 이제 상대방이 받잖아요. 내가 현금을 받으면. 네. 근데 그 포인트가 다 날아가 있더라. 거래 직후에. 왜 날아가냐면 도박을 쓰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잉여력 놀이터라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사설 토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포인트를 전부 다 걸고 내가 그냥 도박을 하는 겁니다. 아 도박을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현금화도 할 수 있다 보니까 현금화도 돈을 주고 되나? 막 사고 팔고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1만 아. 포인트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적당히 그냥 애들 장난 포인트가 아니라 네. 사실 이 포인트를
그 포인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fem코에서 먹힐 만한 게시글을 예를 들면 뭐 백종원을 공격하는 글 아니면 뭐 누구 아이유를 공격하는 글 이런 거를 똑같은 걸 한 5개, 10개씩 올려요. 네. 그러면 추천을 많이 받으면 포인트가 쌓이거든요. 아. 이걸 포인트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도 추천이 많이 받히니까 아. 계속 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아, 내 글이 추천을 많이 받으면은 포인트를 나한테 줘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포인트를 축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이트는 비추천을 받으면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아, 비추천은 또 네.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계급이 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공신력이 좀 세지고 아. 발언권도 세지고 영향력이 세지잖아요. 네네. 마치 게임 레벨업 하듯이. 아, 네. 근데 올라가면 당연히 내려오기 싫어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아. 근데 주로 근데 그 문화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면 앞에 말씀 주셨듯이 뭐 무슨 혐오하고 막 지역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대세니까 그런 글 올리면 확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런 거를 누군가가 제지를 하면요. 비추천을 받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보던 제3자가 나도 저렇게 하면 비추천 받겠네? 그럼 나는 굳이 싫은 말 안 해야겠다. 아. 이렇게 되는 거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사람들 일부는 1460일 차단을 당합니다. 아예. 1460. 4년. 네, 4년. 와. 와. 그게 이제 팬코 정치 게시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12번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와. 이게 제보자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들 일부를 한 장의 사진으로 담은 거예요. 네. 대화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네. 한마디로 올인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박을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fem코 포인트를 삽니다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대화 내용인데 저 올인하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돈 좀 벌면 야 좀 이렇게 보상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 도박했었다는 그 제보가 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올린 글이 추천을 많이 받으면은 포인트를 받아. 네. 근데 이 포인트도 돈을 주고 거래가 가능해. 근데 그렇게 받은 포인트로 그 안에서 또 도박도 가능해. 그러다가 이게 현금화도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아. 만약에 자, 거기 그럼- 안에서 네. 도박이 없으면 포인트를 쓸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죠. 그렇죠. 그게 그냥 일정 정도 제한을 걸어놔서 그 정도 금액만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도박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청소년 인터넷 도박 중독 문제 심각하거든요. 와. 네. 그 수치를 찾아봤어요. 2024년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90만 명 중에 4.3%, 약 16만 7천 명이거든요. 최소 한 번 이상 도박을 했다 하고요. 그 16만 7천 명 중에 19.1%, 약 3만 명입니다. 최소 그 연속 6개월 정도 계속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와. 매우 심각합니다, 이거. 네. 근데 이 fem코라는 사이트는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로그인만 하면 성인 인증 없이 아. 사설 토토가 가능한 겁니다. 네. 와.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온 뉴스가 개혁신당 가입 인증을 하면은 그 포인트를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뭡니까? 그 앞 16번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개혁신당 가입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월 1일에 이준석 당시 후보가 동탄의 유세를 또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한창 그 싸우다가 탈당했잖아요. 네. 그 국면 때는 국민의힘 탈당하면 포를 누가 이렇게 선물로 해준다는 거죠. 아. 그럼 이게 한마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아. 1000포인트면은 대략 지금 시세로 한 뭐 2,500원, 3,000원 정도의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작은데라고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현금 거래가 가능한 사이트가 지금 팬코 그리고 Y고수라는 다른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아직 공론화를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나머지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3번 사진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도 팬코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운영진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보시면 24년 4월 20일 공지입니다. 네. 밑에 보시면 최근 FM 코리아 잉여력을 무한히 매입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맨 밑에 잉여력 전송을 아예 막으면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다. 선물하기 기능을 제한하면 이게 다 막힙니다. 근데 운영진은 이걸 알고도 냅두고 있는 거예요. 아. 왜냐면 뭐 트래픽이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고. 아. 야, 야. 이거는 문제네. 그래서 도박 없는 학교 그 교장님이 네. 온라인 그 도박 기획자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고발을 하셨습니다. 이거 시스템 문제 있다. 어. 특히 운영진이 인지하고도 방치한 거면 이거 그러니까요. 되는 문제가 심각한 거다. 야, 이거는 문제네. 맞습니다. 보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뭐 알아서 했다. 이 순간 난 그렇게 야, 이거는 처벌하기는 어렵겠는데 했는데 이게 운영진이 보니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와. 지금 공직선거법 113조, 114조, 115조 이게 후보자 본인하고 그다음에 정당, 그 후보자 가족 그리고 제3자
기부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 형법 246조가 도박, 상습 도박죄고요. 247조가 도박장 개설죄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와, 이분은 커뮤니티계의 김경호 변호사야. 야, 그냥 얼마나 이것만 위해서 살아왔으면 그냥 술술술술 나오네. 그러니까요. 아, 대단하신 분이네 이분. 야 지금 FM 코리아 지금 난리 났겠다. 우리 이거 다 난리 지금 네가 다 알려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네네. 14번입니다. 대단하시네. 제가 그 김가연 누나 있잖아요. 그 저한테 조언을 아. 해줬었어요. 네네. 왜 이렇게 대응을 안 하냐? 어. 이건 뭐냐면 제가 정말 심각한 패드립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에 나선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팬코 유저가 자기들끼리 야 누가 고소고발 당한 거야 저한테. 그러니까 뭐 나만 아니면 되면서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같이 누군가 공격할 때는 막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같이 갈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네. 소장은 개인 본인의 집으로 날아갑니다. 아, 부모님하고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나만 아니면 된다. 지금 뭔가 똘똘 뭉쳐서 평생 갈 것 같은 그 악플러 동지들은 결국 저렇게 다 도망칩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저게 그거구나. 네, 나만 아니면 돼. 저게 사실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거죠. 아, 저들이 만약에 그렇죠. 신념형으로 내 친구를 이렇게 잡아가? 나도 같이 연대해서 싸울게 이게 아니라 맞아. 잡혀가면 에이 저럴 줄 알았어 하면서 놀리고 조롱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놀리기 바빠요. 오늘 오전에 이제 황희두 이사님 말씀하신 거에 해서 펜코가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한 명이 고소당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펜코의 헤비 유저가. 근데 헤비 유저 고소 당하자마자 나 쟤 저럴 줄 알았어. 저 혐오 장사치는 좀 고소 당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놀리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거는 좀 희망적인 포인트네. 그래서 사실 커뮤니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막 엄청 심하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툭 건드리면 무너질 거다. 아.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와. 실제로 그 15번 사진 보여드리면 와. 이거는 노무현 재단 이사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혐오 문제에 대응을 한다. 사자 명예훼손 법적 대응을 알리고 나니까 네. 저한테 저렇게 메일이 온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 사태를 그래요? 모르고 이 짤을 썼습니다. 난 그냥 남들이 재미있어가지고 해서 나도 모르게 한 겁니다라고 사과문을 보냈고요. 아. 제 개인적으로도 법적 대응 나선 게 있거든요. 실제로 2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네. 합의를 요청하더라고요. 와. 노! 안 된다. 당신들은 그 손가락을 함부로 놀린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야, 마지막에 처음에는 굉장히 암울했거든요. 네. 네. 뒤로 갈수록 이거는 희망의 포인트가 많아. 고생하고 노력할수록 가능하다는 방증이네. 맞습니다. 와, 이거는 희망 포인트인데. 네. 지금 와, 사실 너무 좀 좋은데? 근본적으로 가면 왜 20대 남성들이 저렇게 혐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느냐를 네네네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김내훈이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지금 청년 세대는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남성들 입장에서는 군대도 가야 되죠. 네. 여전히 그렇죠. 너무 힘들고 군대에서 사람 계속 죽죠. 네. 근데 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거는 이준석 같은 사람밖에 아.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삶이 힘든 것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인 거예요. 아, 그건 뭐 좋은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문제를 네. 풀어 나가면서 네. 이렇게 좀 선 넘는 애들은 고소도 하고 고발도 아, 하고 처벌도 맞습니다. 받으면 금방 풀릴 수 있다. 아, 훌륭하시네. 아, 마지막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펜코 애들이랑 대화를 항상 제가 시도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한계가 좀 많다 보니까 이 대화가 좀 잘 안 됐어요. 두 분을 또 끼고 하니까 희망이 좀 보이네. 미안했다, 펜코. 너네를 내가 잘 몰랐어. 네. 하지만 나는 항상 대화를 시도했잖아. 아니 지금 제가 펜코 들어가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어. 그놈의 준천지가 뭐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 제가 지금 즉흥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오전부터 저에 대한 것도 막 달더라고요. 알아서 그냥 뭐 비판 정도 수위를 남기면 전 뭘 안 합니다. 근데 선을 넘었던 사람들 스스로 캡처하고 사과문을 저한테 오늘 밤까지 메일로 보내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이러면 또 기싸움을 하거든요. 기싸움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재밌네. 야, 황희두는 황희두랑은 싸우면 안 되겠다, 야. 나랑은 달라. 황희두는 아니야. 젊은 패기가 느껴지네. 아니, 그리고 너무너무 너네를 잘 알아. 네. 왜냐면 거기 소속되어 있었으니까. 너 그냥 형이야. 선배님. 원조 준천지였는데 어. 네. 괜히 키보드 900타가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와. 남들 긁고 다니다가 후회했죠.
반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건 나쁜 놈들은 우리 황희두 이사님이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아예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 20대들의 어떤 그 팍팍한 삶 이거는 또 우리 박태훈 부대변인님이 보듬어 주시고 두 분이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